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패키징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패키징 전쟁입니다. 이 삼성이나 TSMC나 패키징 설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6세대 HBM4부터는 패키징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HBM은 실리콘 인티포저라는 패키징 부품 위에 GPU와 같은 프로세서와 HBM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2.5D 구조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칩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일반 패키징과 달리 수직으로 쌓는 게 특징입니다. 이 3D 구조가 되면 칩을 위아래로 배치하기 때문에 실리콘 인티포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통해서 칩들 간 직접 연결이 되게 됩니다. 칩들을 옆으로 이어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직접 연결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특히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가 연산 기능 일부를 담당하면서 메모리가 고객 맞춤형 칩으로 더 진화하게 됩니다. 최선단 패키징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급 패키징 설비 부족 현상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AI 칩 공급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그 엔비디아의 프로세서 GPU도 아니고 메모리 업체 하이닉스, 삼성과 같은 HBM도 아니고 바로 TSMC의 패키징 설비 시설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파운드리가 후공정, 특히 패키징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 삼성의 경우는 HBM4 패키징을 위해서 현재 12단, 16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비롯한 각종 선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패키징 생산 거점은 천안과 온양인데요. 특히 온양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천안의 HBM 양산을 위한 패키징 라인을 2027년까지 구축키로 한 상태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TSMC입니다. TSMC는 내년인 2025년에 전 세계적으로 10개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이 10개 공장에는 미국 공장, 애리조나, 그리고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구마모토 현 공장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10개 공장 중 3개 공장이 바로 패키징 팹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첨단 패키징 공장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바로 TSMC입니다. 이 계획 중에 주목되는 점은 대만 이노룩스의 LCD 라인을 사들여서 패키징 팹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점인데요. 이 라인을 증설하고 그것도 가급적 빨리 증설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도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TSMC가 바쁜 것은 AI뿐만 아니라 AI 칩이 뜨기 전 가장 수익성이 좋은 영역이었던 고성능 컴퓨팅 HPC에서도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최선단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I 칩을 만드는 GPU 업체, AMD, 엔비디아, 인텔 같은 곳이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업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곳뿐만 아니라 기존의 애플, 퀄컴, 그리고 미디어텍, 브로드컴과 같은 기존 팹리스들도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설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계획 중에 특히 이 때문에 이런 많은 팹리스들이 이 패키징 고급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TSMC는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생산 능력을 2023년 대비 2배까지 키웠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도 수급에서 공급이 더 딸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게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인데요. 일전에 이 패키징 설비와 관련해서도 숱한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도발이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낭이 TSMC의 엔비디아 프로세서 전용 패키징 제조 라인 설치 요청을 했었고 이를 TSMC가 거절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TSMC로서는 다른 고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통의 VVIP 고객 애플이 있고 또 엔비디아 경쟁자인 AMD의 MI300 GPU와의 그 AMD 그리고 가우디 GPU의 인텔 등도 모두 TSMC의 가장 최첨단 패키징 기술을 쓰기 때문에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엔비디아 요청을 TSMC가 들어주게 되면 이런 AMD,
인텔 같은 고객의 반발이 불보듯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넋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번에 다시 고용량 서버랩에 탑재된 블랙엘의 발열 문제가 빚어졌지만 엔비디아로서는 자신의 GPU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패키징 라인을 잡아야만 합니다. 실제 최근에 얼마 전 한 외신에서는 AMD가 자신의 AI 칩인 MI325 GPU의 수요 전망이 불확실해지자 TSMC의 칩온 웨이폼 서브스트레이트, 즉 후공정 설비 예약을 축소한 적이 있는데 이 용량을 엔비디아가 즉각 회수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TSMC에서 전용 패키징 설비 확보가 난간에 부딪히자 이참에 TSMC의 파운드리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수준까지 엔비디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디인포메이션과 같은 매체는 엔비디아가 TSMC와의 마찰을 계기로 최신 AI 칩 대신에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간단한 신규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기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 중에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천군만마가 될 것입니다. 이 파운드리 간 설비 증설 경쟁, 이 팹리스의 파운드리 설비 확보 경쟁에서 더 나가서 국가 차원에서도 패키징 경쟁은 볼만한데요. 이 최근에는 미국이 패키징 설비 증설에 국가 차원의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TSMC 공장이 들어서고 있지만 미국에는 아직 제대로 된 패키징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TSMC 공장에서 만들더라도 다시 대만으로 넘어가서 패키징을 한 상태에서 다시 넘어와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인 2023년 말에 TSMC의 외주 패키징 업체이자 외주 패키징 협력 업체이자 미국 기업인 엠코가 미 애리조나주에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가까이를 들여서 패키징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 엠코의 패키징 공장을 이용할 것임을 뼈대로 하는 파트너십도 체결했는데요. 이 아시다시피 애리조나주는 TSMC의 팹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이 옆에 바로 엠코의 패키징 공장이 들어서고 TSMC의 최대 고객인 앰플이 엠코와 손을 잡고 칩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이 최근에는 바로 앞서 언급한 미국의 패키징 업체 앵코가 TSMC와 미국 애리조나에서 칩온, 웨이폼, 서브스트레이트 등 고급 패키징 기술을 도입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TSMC가 엠코에 자신의 패키징 기술, 칩온, 웨이폼, 서브스트레이트 기술 일부를 라이선스 형태로 전수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TSMC로서는 패키징 설비를 가급적 본토인 대만에 두면서도 미국에는 라이선스 형태로 필요에 따라 외주 패키징 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는 의도가 녹아 있는 조치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전공정 작업이 끝난 웨이퍼 물량이 파운드리 경쟁사인 삼성이나 인텔에 흘러 들어가는 일을만은 막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패키징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인텔만 해도 개방형 파운드리 시스템을 들고 나온 상태죠. 후공정만 따로 사업화 모델을 만든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TSMC나 삼성이 만든 칩 또 인텔에 가져오면 얼마든지 나머지 작업, 즉 패키징을 해주겠다는 게 인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SMC가 생산한 칩에 삼성의 메모리를 붙이면 인텔의 패키징은 따로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3D 칩 적층 기술인 포베로스를 내세운 전략입니다. 삼성도 후공정 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삼성은 사각형 패널에 패키징을 하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고 삼성전기로부터 이 기술을 습득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로 그 HBM3E 납품을 뚫어내게 되면 자신의 HBM과 엔비디아 칩을 받아서 삼성 파운드리가 동시에 패키징하는 성과도 기대해 봄직합니다. 턴키 수주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죠. TSMC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칩 제작을 분산하려는 팹리스 수요도 앞으로 삼성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패키징과 관련된 움직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